성공적 대학 입학을 위한 고등학교 3년 플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이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대학을 잘 가는 학생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매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약을 쭉 해봤습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나열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 빠른 진로 결정, 구체적인 진로 결정, 매일 특정 시간 이상의 자습 시간 확보, 어떤 과목이든 포기하지 말기, 수시는 6개 대학, 과기원 4개 대학. 그래서 이과의 경우에는 총 10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총 내용입니다. 먼저 고1 입학 전입니다. 즉 중3 끝나고 겨울방학인데요. 이때 중학교 내용을 좀 복습을 하세요.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아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 많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돼서 잘해야겠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학 개념이 너무나 약해서 고등학교 올라올 경우에는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끝에만 차지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 개념을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했지, 내가 좀 하면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있다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울려 놀고 자기 할 거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느 지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아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성실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학습 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이럴 때는 더 판단을 못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표가 그게 정말 판단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과목에서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이때 내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은 고1 과정 선행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한다기보다 한번 흐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대입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제 고1 학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게 생기부, 세특, 각종 활동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맞춤형으로 준비하셔야지 대입 때 유리하지, 고1 땐 이거 했다, 고2 땐 이거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진로에 대한 진실성도 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기적 학습에 필요한 분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과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장기적 공부 있잖아요. 책 읽기, 기본 수학 연산, 단어 암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이때 정말 많이 읽어보시고요. 기본 수학 연산 있잖아요. 내가 수학 계산을 계속 틀린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풀이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한 1학년 때는 거의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물론 짧은 책도 있습니다. 별 이상한 책도 다 읽었고요. 이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에 좀 총력을 기해주세요. 이때 모의고사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중학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점수를 보고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부족한 학생의 큰 차이인데요, 내 약점이 있었을 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나 이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어떻게든
뭐 보강 학습을 하든 학원을 가시든 여기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런 동아리를 드시거나 그런 방과후 활동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상황이 안 될 쯤에 그때 슬그머니 내 약점을 꺼냅니다. 그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면은 그런 거에 큰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을 경우에는 뭐 과목 하나 못해도 나 딴 건 잘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이가 실력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이거 못한다. 도와줘.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방학입니다. 이때 아무리 늦어도요, 중학교 개념은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중에 막 고1 걸 못 풀어요. 아니면 자기가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보면 중학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보완을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모르고 있거나 단어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풀이를 맨날 틀리고 있거나 아직도 이항을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시고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선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멘탈을 흔들리지 마세요. 나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하고 고1 공부했으면 성적 안 나옵니다. 역시 난 안 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고 다 때려칩니다. 여러분들 6개월 공부했어요. 6개월. 6개월 그동안 안 하다 6개월 공부해 놓고 포기하는 건요. 사실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지금 3년째 배우고 있는데 실력이 많이 안 납니다. 기본 코드는 칠 줄 아나 여전히 음정 못 잡고요. 가끔 코드도 헷갈리고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기타 학원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 노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했다고 뭐 그 프로처럼 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6개월은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멘탈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 자습 시간, 특히 여름방학 때는 5시간 이상 확보해 주세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건요, 절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땐요, 아무리 늦어도 이때 진로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선택 과목도 있어야 되기,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탁인데 그냥 정해주세요. 단 두 가지로 정하셔야 됩니다. 사회가 바라고 어른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과는 의대, 그 문과는 뭐 서울대 경영, 아니면 로스쿨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바람도 이제 하나 해놓으세요. 어떨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바람도 좀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나는 뭘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생각해보세요. 친구랑 놀러 가세요. 가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미친 듯이 놀지만 말고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거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견 못한 꿈이 능력이 어느 순간 발휘될 거야. 이런 건 사실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하나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좀 이때쯤에는 내가 무슨 학과를 갈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1 때 미지는 과목 좀 복습하시고요. 고2 때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세요. 학과 이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자습 시간 마찬가지로 5시간 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2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때를 바탕으로 약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이건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아니면 학교 문제 자체가 지나치게 그 단편적인 지식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모의고사 점수가 맞습니다. 전국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약점을 파악을 해보세요.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점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등급 이하는요, 부탁인데 어려운 책 보지 마세요. 기본 개념이 안 된 겁니다. 다 때려치시고요. 기본 개념만 보세요. 특히 특히 외국어 같은 게 절대평가잖아요. 외국어에서 3등급 이하가 나온다는 건 60점대라는 얘기인데 이건 기본 단어면 문법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책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것도 안 나온다는 거 가만 살펴보세요. 그냥 문제를 외워서 풀거나 이해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계처럼 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언어 같은 게 안 나온다는 건요. 기본 대화에서도 문맥을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학 개념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에 맞는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진로가 확정되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공부가 반영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각종 캠프나 이런 거를 한 학기에 한 활동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도 해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종 생기부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1대1 조화가 돼야 됩니다. 벌써부터 정시만 팔 거야, 수시만 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체력 관리하세요.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도 존재하지 않게 주변을 많이 없애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연애 문제, 게임 문제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최대한 정리를 해보세요. 나 어떻게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안 되면은. 그리고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부모님들도 너무 어리석은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 언어 포기하고 수리에 집중한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포기하고 수리만 한다고 그 시간을 다 수리에 집중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과목을 포기할 정도로 어떤 성실성을 가진 친구가 그 한 과목에는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더 놀게 됩니다. 결국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외국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과탐, 사탐 포기하고 수리 하나 딱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언수에 다 포기하고 사탐 하나만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할 거 해야 됩니다. 개인 자습 시간 학기 중에서도 꼭 3시간 이상 확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밤을 새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만 줄여도요 3시간 확보가 됩니다. 이건 수업 별개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좀 쪼개서 보완을 좀 하세요. 이렇게 자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고2 여름 때 방학입니다. 이때 선택 과목에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이제 심화 과목 선택이 있죠. 이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쭉 개념을 돌아보세요. 이런 강의도 많이 열릴 겁니다. 중학개념 총복습 이런 것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약한 부위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언어를 못해요. 이때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수리를 못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수리에서 이 챕터에 이 문제 풀이가 약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때에도 막연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고2 여름방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소 자습 시간을 7시간 이상 확보를 하세요. 하물며 이때는 뭐 학원이나 이런 걸 줄여서라도 이 시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습관과 시간 소요 다 버려주세요. 운동하는 거 같은 건 괜찮습니다. 체력 증진에. 다만 이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거나 이런 것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어울려 노는 거 가끔 스트레스 푸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어떤 뭐 얘기를 하면서 3-4시간 낭비하고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을 거예요. 특히 이때 많이 감상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유 없이 시간을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앉아서 공부 안 되면 한 챕터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2 여름방학입니다. 이때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대학과 학과까지 결정되셔야 됩니다. 현재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가능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해 주세요. 이때 성적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냐? 정시 지원의 가산점 그리고 과목의 표준 점수 같은 거를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화 과목을.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3 돼서 이제 지원할 때 자신을 A 학교 B 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기하 가산점이 없고 확통의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왜? A 대학 B 학과를 가고 싶지만 나는 기하가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 학과를요 수능 끝나고 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혹은 수시 지원할 때 학과를 결정해요. 아니면 수시 지원할 때 나는
무조건 제일 정확한 게 자율전공학. 이때 빨리빨리 정하세요. 버릴 땐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3등급 이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부탁인데 기본서만 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안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도움을 청해야 되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등급 이하로 나온 친구들 공통점이 보면은 자기 실력을 검증받는 걸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이런 친구들, 특히 특성화고 이런 학생들에서 많이 비춰지는 현상인데요. 자신이 이 과목에 대해서 1, 2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 싶은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6, 7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그 시험을 하루 종일 풀어서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한두 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놓고 푸셔야지 그게 객관적인 실력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능 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늦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잔인해지세요. 틀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습 시간이 7시간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좀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나는 소화가 안 좋아요. 나는 뭐 비염이 있어요. 계속 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돈을 쓰시든 부모님 요청을 하시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좀 없애시고 내가 체력이 약하다. 그럼 운동하세요. 고3 1학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마세요. 과목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서 다시 보세요. 중학교 이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영어 듣기 같은 걸 이제 슬슬 일상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켜놓으세요. 영어. 그냥 계속 켜놓으세요. 그냥 옆에 들리게. 꼭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 총력을 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때 거의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에이 6월 모의고사 못 봤지. 9월에 잘 봐야지. 9월 모의고사 에이 못 봤지. 수능에 잘 봐야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건요. 수능 출제위원들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난이도는. 또 나왔던 개념이나 방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수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수시는 현재 인문계 기준으로 6개 대학 학과를 지원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기원은 4개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과기원은 이거 세는 게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이과는 10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기원이 그 6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동을 할 경우, 그러니까 수시 대비 어떤 활동을 넣을 경우에 그 대학을 겨냥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즈음에서 무슨 그 대학에서 무슨 학과 캠프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여해 보세요. 뭐 가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별거 안 합니다. 아무래도 수시에 더 유리하겠죠. 고3 여름방학입니다.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떼오세요. 그걸 바탕으로 수시 대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탁인데 수시 할 때 면접 논술이 있는 학교로 가세요. 왜냐? 수능 대박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대박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수시 납치 안 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게 면접 논술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과목 보완과 강한 과목 복습을 밸런스를 맞추세요. 강한 과목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사이클의 스케줄 자체를 맞추셔야 됩니다. 고3 2학기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거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실수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때 실수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실수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완하세요. 배운다기보다 총 복습하시고 잘하는 과목도 절대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보완했던 과목이 잘 나오고 잘했던 과목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3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수능 이후죠. 고3 기말고사도 잘 보세요. 이때 성적 잘 나옵니다. 시험도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학사 모의 시스템을 철저히 활용해 보세요. 매우 정확합니다.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시 한번 여기서 모의 지원해 보시고 수시 전형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시 가산점에 대해서 가나다군 3개 학교를 뽑으세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대학을. 그 다음에 가산점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거의 외워두시고 그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3 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매우 달 것이고 만약 그냥 버리시면요. 이걸 일생을 통해서 책임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기원합니다.